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전에 못 뵀는데 못 뵀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갑자기. 네. 맞아. 대표님은 네. 그러시겠네요. 네. 예. 금요일 날 나왔었는데 네. 안 계시더라고요. 첫 질문 해주세요. 네? 제가 예.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너무 이제 중동 가서 딜을 너무 많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딴 건지 그 CEO들이 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계약고를 다 수주를 했다고 MOU를 맺었다고 얘기를 그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오신 분께서 그중에 30% 정도밖에 실제로 일기 때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합니다. 믿을 수 없다. 네. 믿을 수 없다는 아니고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 6천억 달러지. 이거를 다 하려면은 GPU도 진짜 몇십만 장 이상 필요하고 그럴 텐데 어디다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지? 뭐 물론 저도 이거 100% 다 지켜질까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뭐 GPU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우디 쪽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중동 국가가 최근에 이제 AI에 좀 진심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비전 2030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네옴시티. 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AI를 육성하고 이제 원래 석유 산업에서 석유 의존도를 좀 없애고 다른 산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규제도 없고 그런데 AI를 많이 육성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GPU는 필요할 테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 중동에 순방을 할 때 딱 그 18,000개 공급한다는 소식에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죠. 이게 블랙엘 시리즈,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신 GPU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싼데, 이 휴메인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만든 기업이거든요. AI 기업인데 뭐 18,000개만 하더라도 저는 개당 1억씩만 해도 지금 GPU가 거의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니까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럼 800조를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점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에는 그랬었어요. 기간을 얘기하지 않았다. 네네. 10년 동안 쓸지, 5년 동안 쓸지. 예, 뭐 그래서 뭐 여기 걸면 여기 걸고 저기 걸면 저기 걸 수 있게 말을 한 거 아니냐. 일단 헤드라인만 딱 세게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은 다 반영해서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8% 막 이렇게 확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여준다, 그러면은 저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일단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로보택시를 런칭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우디 쪽에.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거는 썰이긴 합니다. 근데 로보택시를 빠르게 런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참 사업하기 좋은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가 덜해서. 그래서 로보택시의 가장 걸림돌이 지금 현재 테슬라 FSD 13.2 버전으로 나오고 이제 14로 넘어가는 와중에 있는데, 저는 핸즈오프하고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미국에서 아직 다 저녁에 출시를 못하냐? 각 주 법이 있잖아요. 연방법이 있고. 근데 주 법에 따라서 이거에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공통되지 않고 다 각 주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규제가 사실 걸림돌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우디 쪽은 그런 규제가 많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출할 수 있고 덜 걸림돌이 되는 게 좀 많겠죠. 근데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거네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은 그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원래는 좀 약간 은둔형 인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카메라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물론 독특한 외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랑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굉장히 성과 자체가 좋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팔란티어는 저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최고의 좀 AI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제 국방 쪽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게 민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팔란티어는 모든 기업의 좀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시간의 문제 해결들이 정말 각지각곳에서 회사가 커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국에서 문제가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가 어디가 나갔다 네. 아니면 어떤 장비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사람이 다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팔란티어는 AI가 그거를 접목시키게 되면은 뭐 LLM 기반으로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 알아서 해결을 하고 알림을 떠주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사람이 했지 않아도 되는 거를 AI가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효율성이 좀 증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팔란티어는 뭐 중동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방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그 코멘트가 항상 나옵니다. 네. 그 우리 군의 승리를 위하여. 근데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미국의 스타트업 국방 업체들 뭐 안두릴이라든지 쉴드 AI 이런 쪽하고 같이 엮이게 되는데 쉴드랑 그저께 한번 좀 나왔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쉴드 AI 같은 경우는 자율무인 항공기랑 AI 기반 전투 자율화 기업입니다. 근데 팔란티어랑 쉴드 AI랑 지휘통제실을 통합시켜버리는 계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MOU가. 근데 이게 뭐냐면 팔란티어는 그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담 아니면 뭐 파운드리, AIP. 이 AIP가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기업들의 AIP 콘에 나와서 우리 팔란티어 도입하니까 이 정도 늘어났어요. 효율이 이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거를 약간 후기식으로 자랑하는 게 이제 AIP 콘입니다. 근데 이 C2라는 거는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지휘 통제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처리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뭐 보신 분 저렇게 어떤 구간에서는 팔란티어가 뭐 효율적으로 좀 보여주고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뭐 해결해주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 쉴드가 무인항공기다 보니까 그럼 지휘통제실을 합치게 되면은 무인항공기는 쉴드 AI로 하고 팔란티어는 이 지휘통제실로 C2를 엮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장에서. 쉴드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게. 그러진 않게, 네. 않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 네. 터미네이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쉴드랑 그렇게 합치는 네.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뇌피셜로 그림을 그리면 네.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지면 예,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자아를 가지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뭐 자아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되면은 사실 걱정인데 지금 그 걱정은 좀 뒤로 그렇죠. 원래는 해도 되지 않을까. 자동화 정도를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자꾸 이제 합쳐지면서 모든 걸 걔한테 주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잖아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전장을 좀 지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폴리티코에서 그 국방 성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네,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팔란티어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이 이제 군사력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드론을 만들더라도 하드웨어를 만들더라도 몇천 대 몇만 대를 상호 연결하거나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팔란티어는 좀 더 뭐 국방에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국방비 줄이더라도 이게 민간으로 가면 저는 더 무서운 거죠. 퍼 600도 안 비싸다. 비싸긴 합니다. 주가적으로는 비싸긴 합니다. 근데 네. 성장 여력이 성장 아직까지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얼마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0달러. 네, 150 중반인가 그럴 겁니다. 예. 네. 지금 네. 128달러. 예. 얼마 전에 133달러 장중에 좀 찍고 나서 좀 네.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물론 여기서 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팔란티어가 그러면은 몇 년 뒤에도 이게 성장할 기업이냐 성장하지 못할 기업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안드릴도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안드릴도. 네, 안드릴도 상장을 한다고 이제 팔머러키 CEO가 얘기를 했는데 팔머러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거를 하려면 결국에 기업 공개를 해야 되고 기업 공개가 가치가 얼마나 측정될지 모르겠지만 뭐 비싸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안드릴도 핫할 겁니다. 지금 사실 안드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미국에서 스타트업 국방 업체 중에는 가장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 둘 기업이나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국방 업체들 지금 뭐 RTX라든지 로키드 마틴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뭐 유럽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왜 그러면 유럽 쪽에 무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 현대로템 이 부분이 좀 충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수혜를 받은 거는 맞죠. 근데 저는 국방 업체들은 군비 지원, 군비 그 비용을 더 늘리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테슬라 여쭤봐야죠. 테슬라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앨런 머스크가 새 보상안 네. 뭐 지급하겠다고 지급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주가 그래도 최근에 저점 대비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테슬라 뭐 여러 가지 6월달 로보택시 이슈도 있고 뭐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좀 변경된 네. 게 좀 뭐였냐면은 한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유럽에서는 제 3월 달에 이거를 한번 보기는 했었어요. 그 UNEC라고 유럽 경제 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보조 관련해서 한번 그 안건이 나온 게 있는데 결국엔 이 안건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게 법으로 6개월 뒤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EC 규정 17을 보시면은 이 개정안이 25년도 3월 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이게 안건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WP29,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포럼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따르는 국가는 EU나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달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계약 당사국 중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통과해요. 근데 거의 이의 제기를 많이 안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행일이 언제냐? 6개월 뒤라는 거죠. 그럼 3월 25일인가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9월 26일쯤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국가가 어디냐? 노르웨이랑 체코. 네. 이런 쪽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를 위해서 모델 X 차량이 좀 독일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단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머스입니다. 정말 최근 핫했죠. 네. 그렇죠. 춤추는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이거 CG인 줄 알고 처음에는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 테슬라 옵티머스는 좀 가장 빠르다 이 영상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 정도 춤을 추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정도는 못 추고요.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 사람보다 잘 추죠. 네, 네. 여기 계신 분들보다 거의 다 잘 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듬감이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심지어 발레도 잘하고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했는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발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토가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저게 사람하고 유사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앞토 쪽이 올라온 네, 게 토가 이렇게 꺾일 수 있게. 네, 꺾일 수 있게 한 건데 우리가 계단을 걸을 때 이 네. 토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계단 올라가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비스듬하게 걷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걸으면은 이게 발이라고 하면 뒤꿈치, 중앙, 그렇죠. 발끝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네, 네.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앞토가 올라가게 설계된 이유가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족배굴곡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곡선으로 네. 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다 이제 뭐 액추에이터나 어떤 뭐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뭐 소재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무게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럼 넘어지면은 또 애기들이나 그렇죠. 강아지들이나 예, 예. 이렇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균형점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저 정도 움직임 1배속이거든요, 이게. 빨리 감기가 아니고. 빨리 감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옵티머스는 저 비전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 왜냐 FSD 저거 접목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란 코박도 얘기를 한 게 한번 트위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밀란 코박이 이게 제로저니샷이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제로저니샷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옵티머스의 그 뇌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거를 실제 환경에서 하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하지 않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거를 그 디지털 트윈 같이 만드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봐. 그 다음에 제로샷 전이 제로 투 트랜스퍼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을 했으니까 너가 이 학습을 토대로 실제 환경은 없지만 이대로 네가 행동을 해봐. 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게 꽤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뇌 쪽에서는 이제 따라올 수 없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나 이거 보니까 저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마라톤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을 하긴 했는데 뭐 넘어진 로봇들도 넘어진 많았고요. 로봇도 꽤 있고. 네, 그다음에 부서진 로봇들도 있었고. 마라톤보다는 춤이 훨씬 앞서긴 약간 제가 하죠. 본 것 중에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은 네. 진짜 공장에서 일하는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애들이고 지금 실제로 옵티머스는 무거운 걸 못 든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지고 네. 막 이래서 그래서 집에서 같이 있는 친구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렇게 두 부류를 나뉜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로봇이 더 비싸게 팔리고 시장성이 더 클까요? 근데 개인 비서가 수요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훨씬 높죠. 네. 일단은 이제 전화기랑 얘랑 막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도 하고 뭐 물건도 만들고 이러는 진짜 공장에서 헤비한 일을 하는 것들로 쓰이겠죠. 이렇게 두 개 근데 분리돼서. 저는 그 테슬라랑 테슬라 옵티머스랑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랑은 좀 가는 노선이 다르기는 한데 네, 네. 완전 시장을 바꿀 건 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게 지능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손에 DOF라는 이 자유도를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발전을 많이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컴퓨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펜을 짚는 것도 그렇고 손에 대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트북이라고 하면 이렇게 칠 수 있는 손이 네. 있기 때문에 손이 있으면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뭐 당연히 무거운 건 들 수 있더라도 단순 노동에 대해서는 다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분류하거나 사실 뭐 옵티머스가 진짜 5kg도 못 들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네. 일반적인 애기 거 정도는 들겠죠. 네, 들겠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공장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더라도 협동 로봇이 무거운 걸 다 들지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거운 걸 들지는 않는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은 저는 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여기 이게 비만 치료제 네.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비만 치료제 요즘 미국에서 너무 이제 제약주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혼자서 남들 다 오르는데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개의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일라이릴리나 네. 뭐 노브노디스크는 네. 다들 아시겠죠? 이제 근데 저는 일라이릴리는 정말 대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나 아니면은 메세라 뭐 이렇게 있는데 메세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세라가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IR을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에 임상 파이프라인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뭐냐면 097i가 있고요. 그다음에 223i, 그다음에 0975, 245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i나 o는 주사제냐 경구용이냐의 차이입니다. i는 주사제고요. o는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097i 같은 경우는 월 1회 주사용 GLP 수용체 작용제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베스퍼 1,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이 없는 비만 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지금 28주차 체중 감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 2025년 중반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233i 같은 경우에는 아밀린 유사체고요. 그다음에 0975 지금 제일 주목하는 게 0975랑 2245거든요. 근데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 D&D 파마텍 우리나라에 그 최근에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975 같은 경우는 메세라 물질에다가 D&D 파마텍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을 붙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2245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이기는 한데 D&D 파마텍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5년 중반쯤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가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 총가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뜨긴 네네. 해가지고 사실 주가는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경구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긴 하다. 왜냐면 지금 위고비나 싹센다 맞으시는 분들 피하 주사제지만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복용이 경구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는 고분자인데 고분자의 단점이 뭐냐? 비싸고 네. 생산 힘들고. 그럼 저분자는 왜 확장이 되냐? 싸고 생산 잘 되고. 그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초분자는 그럼 어디다 팔 거냐? 인도, 중국. 여기도 이제 비만 환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높아요. 근데 저분자를 계속 원하는 게 또 노보노디스크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셉테르나를 인수한 것도 저는 그 목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 출연 때 네, 좀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